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2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이틀 앞둔 오늘 한국자생출란 가을 12 비료를 주고 그리고 두화와 원판화에 관련한 출란의 잎의 형태를 보면서 가을은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 12가 마지막으로 제 3차 12를 이제 비료를 주게 된 날인데요. 개화주라고 하는 하이포넥스를 500대 1로 이렇게 희석을 하게 됐습니다. 500대 1이라면 약 8cc 정도의 원액을 물에 4리터의 용량의 물에 8cc 정도를 희석해 주면 500대 1이 됩니다. 그리고 활력제인 메네대를 역시 500대 1 내지 400대 1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희석을 해서 조로에 그 원액과 그 다음에 물을 희석해서 여러 차례 관주를 했습니다. 오늘 선택한 비료의 개화주인 하이포넥스는 질소질이 제로입니다. 질소질이 전혀 없는 개화주인데 이 하이포넥스 개화주는 가을 12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려보면 이 개화주는 지금 출란들이 꽃을 달고 있는 내년 3월에 피울 난들이 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주들이 이제 꽃을 달고 꽃대를 올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꽃색이 더 밝고 선명하게 개화할 수 있도록 그 촉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포넥스 개화주에는 질소는 없지만 영양성분이 기준치 정도로 해가지고 포함되어 있고 이 개화주를 줌으로 인해서 밝은 즉 뿌리 생성이 되는 그 역할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화에 관련해서 벌브의 구촉에 또는 신화의 그 눈점을 더욱 튼실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소가 없는 개화주를 왜 지금 시기에 주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성장이 거의 다 되어진 상태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화가 거의 다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소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질소질을 준다는 것은 난초의 신화가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 역할을 돕기 위해서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개화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화밝은 그 다음에 그 색화의 그 색상을 더 선명하고 곱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가 붙는 그런 그 시기에 꽃의 그 역할이 꽃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이 개화주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화와 꽃 두 가지를 이제 전부 다 선택을 한 이 난초들이 꽃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꽃색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화분화의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줄 때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주시게 되면 그 꽃을 단 대주의 그 꽃색이 더 밝고 그리고 짙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제 이 개화주인 하이포넥스 무질소 질소가 없는 인산 카리만 있는 이 난초를 위해 관주로 주게 되었습니다. 500대 1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잎을 튼튼하게 하고 신화의 벌브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잎의 육질을 더 돕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개화주를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이렇게 매네대를 섞어주는 것은 그 비료의 성분을 그 효과면에서 더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매네대를 활력제를 섞어서 항상 같이 혼합해서 주게 됩니다. 아직 저는 이제 분갈이가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끝나가고 끝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분갈이를 11월 초에 분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거의 다 멈춘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면서 분촉도 하고 또 그 밑 따로 있는 눈점도 제거하고 톱신을 발라서 병원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분갈이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초의 비료를 이제 가을 비료를 주면서 두 가지 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에 이제 제목을 올려드렸듯이 두화와 원판화입니다. 모델이 되는 영상의 대표적인 두 품종인데 하나는 무명두화이고요. 하나는 무명 원판화이고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두화이기보다는 원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화는 이제 그 천종 두화를 제가 모델로 올려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판과 두화의 그 보는 관점, 어떤 것이 두화이고 어떤 것이 원판화인가, 어떤 것이 원판화이고 또 어떤 것이 두화인가, 그 형태로 봤을 때 기준점이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원판은 두화의 꽃이 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 형태의 모양이 아니고 두화의 잎이 펴졌을 때, 손바닥처럼 펴졌을 때 둥근 형태의 꽃이라도 그것은 원판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화라고 하는 명칭은 주부판이 바가지 형태를 이루었을 때, 안으로 오가 있고 이렇게 바가지 형태를 이루었을 때 그걸 두화라고 합니다. 일단 목대가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의 목대가 빠져도 잎의 주부판, 그 다음에 봉심의 잎 끝이 오가 있고 바가지 형태를 갖췄을 때 두화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화인 것 같이 올라왔으나 나중에 그 두화의 꽃잎이 펴졌을 때, 손바닥처럼 이렇게 펼 때 원판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길이와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두화를 보고 원판화를 보면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화는 역시 둥근 형태의 바가지 형태를 갖췄을 때 두화라고 말하고, 그 두화 같이 생긴 꽃잎이 펴졌을 때는 원판화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꽃은 두화처럼 올라오나 개화가 되었을 때 꽃잎이 펴지기 때문에 원판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는 원판 황화입니다. 오른쪽에 붙여놓은 촉수가 있는데, 제가 이 난초를 구매를 할 때 이렇게 한 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한 촉을 구매를 해가지고 작은 촉이죠. 손가락 한 메디, 손가락 한 3메디 정도 되는 이 난초의 전진 촉을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가운데 영상에 난초만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촉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금년 전진이 가장 크게 올라왔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안에 꽃을 달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꽃을 달 때까지는 분촉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분갈이 난석가리만 이렇게 시켜주고 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화, 즉 색화 중에서도 두화의 색화도 귀하지만 원판 색화도 대단히 보기에 따라서는 시원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잘 올리고 두화의 형태이면서도 원판화로 핀 색화라면 더 멋지고 훌륭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난초 오른쪽에 있는 첨부된 그림의 한 촉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매할 때 두화라고 제가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꽃을 볼 때는 두화이기보다는 원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양에서 산채된 두화이죠. 21년도 3월 16일 날 한 촉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화철이 3년이 지난 거죠. 2021년 3월 달이니까 그래서 3년의 신화를 받았습니다. 3년 한 촉으로 3년을 키워서 이만큼 촉수가 들었고 성장을 했습니다. 크기도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에 촉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산에서 산채를 하시거나 이렇게 작은 촉에 한 촉을 구매를 하게 되면 꽃을 달기까지는 구매한 촉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거의 5년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만큼 꽃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꽃은 이 천종입니다. 천종이고 이것은 여배의 중투 천종이고요. 이것은 꽃을 달았던 전시장에 나왔던 자료 사진입니다. 제가 피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천종 중에 잎이 무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무지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난초는 두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와 같이 꽃의 모양과 형태가 바가지를 이뤘죠. 그래서 이것은 콩두자의 두화입니다. 그래서 천종은 두화인데 잎이 무지일 때에는 꽃잎도 무지의 꽃잎을 피웁니다. 그리고 잎이 중투일 때는 꽃도 중투화가 핍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영상의 천종은 지인으로부터 태촉될 뒤촉을 한 촉 선물을 받아 가지고 2년 정도 신화를 받았습니다. 그 해에 신화를 받았고 금년에 2촉의 신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난실에 입실하여 3촉의 신화를 받았고, 이제는 그 입실했던 선물의 난초는
입장 2장짜리에 한 장이 퇴촉이 되고 입장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대로 그냥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볼브만 남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화들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어떤 유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실호라도 그 무지촉에 실호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중투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실호에 무늬가 없고 무지로 나왔을 경우에는 역시 무지로 발전한다. 이렇게 거의 99%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촉을 신화를 받았음에도 무지의 형태로 올라왔어요. 이런 무지의 천종에서는 꽃도 왼쪽에 자료가 있듯이 무지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꽃의 형태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나 잎에 따라서 중투화가 피고 무지화가 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잎에 무늬가 전혀 없죠. 무지라고 합니다. 이 무지의 잎에서는 왼쪽에 꽃도 같은 형태의 두화지만은 문양이 없는 무지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잎이 중투일 경우에는 중투와 같이 그 문양도 꽃에서 볼 수가 있는 중투화로 피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잎과 그 다음에 꽃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화와 원판을 어떻게 가리는가? 두화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가지 형태를 갖췄을 때 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가지 형태를 갖췄을 때 두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가지 형태가 펴졌을 때는 원판화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시장에서 이렇게 꽃을 보실 때 이름은 두화라고 써 있지만 꽃잎이 바가지 형태가 아니고 펴졌을 때는 원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판이라고 이렇게 전시에 나왔다 하더라도 바가지 형태를 갖췄다면 그것은 꽃을 크고 작은 건 관계없이 두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배의 전시회가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배품 전시회죠. 그러니까 잎을 보는 전시회입니다. 잎을 보는 전시회에는 거의 문희종들이 전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늬가 들지 않으면 일반 민출란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엽이나 잎변 같은 경우는 그 잎성의 모양이 관상미가 있기 때문에 단엽종들 잎변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일반 출란에 무늬가 들지 않으면 산에 있는 민출란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배품의 전시회에는 그런 난초는 나오지 않습니다. 잎에 무늬가 들거나 뭐 복륜, 중투, 서반, 서오반, 호피반, 사피반, 이런 무늬들이 들은 난초가 전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형태로 볼 때는 잎성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잎변, 그 다음에 단엽종, 이런 개체들이 전시회에 출품이 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관상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잎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엽이다, 단엽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구분해 보면은 잎에 라사지가 없는 난초에 잎성이 있는 난초는 잎변으로 보고요. 단엽은 이제 나사지가 들고 거치가 있을 때 단엽이라고 품종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평가지요. 그러니까 단엽처럼 생겼어도 라사지가 없고 거치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잎변이다, 환엽이다, 이렇게밖에 보지 않고, 라사지가 들었을 때 비로소 단엽 품종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엽이라고 해도 라사지가 없고 거치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환엽이나 입변으로 봅니다. 이것이 천종이 중투에서 핀 중투화입니다. 이 꽃잎에 꽃에도 무늬가 있죠. 중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잎의 무늬가 무지이기 때문에 꽃도 무지로 핀 것이고요. 이거는 원판화입니다. 원판화 황화, 원판 황화입니다. 지금 제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애랑 생활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